방정식을 푸는 여러 가지 해법들이 이제 여러분 쓰시는 교재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걸 꼼꼼하게 다 보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문제의 식을 보고 우리가 방정식을 이렇게 구해야 되겠다, 해를 이렇게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경험과 직관적으로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에 나와 있는 거니까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1차 방정식을 물어보진 않겠죠, 당연히.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뭐 설명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거, 뭐 2차 방정식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예를 한번 봅시다. 2차 방정식이 되시려면 당연히 2차항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1차항이 있으셔야 되고 상수항이 뭐 1차항 상수항은 있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2차 방정식이 되려면 뭐만 잘 생존해 있으면 되는 거죠? 2차 항만 잘 생존해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0이 되면 실제로는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해는 됐나요? 그래서 여기 표현에서 보면 A가 0은 아닙니다. 그래야지 2차 방정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 2차항이 살아있다 뭐 이런 건 당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방정식이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방정식의 풀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요. 이해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우변에 뭐가 다른 항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해놓고 됐어요.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놓고 푸는 기본 방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됐죠? 당연히 이 밑에 있는 2x-4는 0이다. 이거 1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 아닌 거죠. 얘 같은 경우도 차수를 잘 구분해 보면 x분의 3은 0이다. 이걸 만족시킨 x가 없고 있고를 떠나서 저걸 만족시킨 x는 없어요. 얘가 몇 차 방정식이냐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1학년 때도 배우시는데 얘는 당연히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닙니다. 지수법칙으로 잘 구분을 해보면 3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승이 x분의 1이에요. 그죠? 차수가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닙니다. 얘는 분수 방정식이라고 해야 되고요. 혹은 유리함수라고도 합니다. 고등학교 가시면. 그러니까 차수가 안 맞아요. 지수법칙으로 잘 정리해 보시면 차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에요. 뭐 여기 있는 이 식 같은 경우는 x 세제곱이 들어갔고 2차항이었고 2차항이 있든 말든 간에 최고 차항이 몇 차항이에요? 3차항이니까 쟤는 2차 방정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주 단순한 문제로 식을 보여주고 이게 2차 방정식 풀어라가 아니고 2차 방정식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로. 그걸 구분을 못하지는 않을 텐데 여기 주의라고 나온 걸 보면 보세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좀 써드리면 우변을 0으로 만드는 게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이항 정리를 하는 순간 이 차항이 죽어버립니다. 그죠? 그러면서 3x-2는 0이라는 식으로 바뀌어요. 즉 이 식은 얘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 차항이 그냥 눈에 보이니까 2차 방정식 이런 바보가 나오시면 안 된다고요. 이항 정리를 하든 말든 간에 동류항 정리는 다 해놓으셔야 돼요.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0으로 만드는 거고 동류항 정리를 다 해놨을 때 이 차항이 생존해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냥 이 차항이 있으니까 2차 방정식 이런 바보들이 나온다고. 2차 방정식이 아니었다. 그럼 당연히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말은 그 식을 만족시킨 특정한 x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정식과 항등식은 구분을 하죠. 네, 방정식입니다. 좌변값과 우변값을 동등하게 똑같이 만들어주는 x는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고 딱 1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x에 뭐를 넣든 간에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면 항등식이라고 하는데 특정한 x값만 들어갔을 때 성립하게 만들면 이건 방정식이라고 그러고 그때 그 x값을 우리는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고 그 해와 근을 찾는 것을 풀어라 라는 말로 수학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2차 방정식이 있는지 없는지 아닌지 맞는지를 확인하고 나면 풀어라가 나옵니다. 1차 방정식은 풀기 너무 쉽죠.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본 식도 있습니다만
됐죠? x 아까 1이 아니었죠? 2분의 1이었죠? 이항 정리를 해서 결국은 x는 뭐 이런 형태를 만들 거였단 말이에요. 그죠? 좌변에 x만 놔두면 x가 뭔지 자동으로 이항 정리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x는 1이다. 그리고 x는 2분의 1이다 해서 x 값을 바로 찾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 풀이 방식, 1차 방정식의 이 풀이 방식을 2차 방정식에서는 못 씁니다. 쓸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지금 예시로 나온 식을 잘 보시면 좌변에 x만 놔둘 방법이 없어요. 보세요. x가 있는 놈도 이 두 놈입니다. 2차항과 1차항이 둘 다 x를 갖고 있죠. 뭐 묶든 자시되고 뭐 하든 뭘 하든 어쨌든 간에 좌변에 x만 남겨놓을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 이거 나누면 되잖아요. 우변에도 x가 있죠. 그렇게 되면 됐어요. 뭐 얘를 나눈다 그래도 좌변에만 x가 있는 게 아니고 우변에도 x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2차항과 1차항이 둘 다 생존해 있는 식의 경우에는 좌변에 x만 남겨줄 방법이 없어요. 됐죠? 근데 이 책에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순서대로 좀 써놨어야 되는데 학생 이해하기 편하게 1차항이 없습니다. 저런 식은 2차 방정식은 맞죠? 그죠? 2차 방정식은 맞아요. 최고차항이 2차인 x예요. 2차 방정식이 맞아요. 얘는 1차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타겟으로 잡은 x만 좌변에 남겨줄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x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4 넘어가, 마이너스 4 넘어가 이래 놓고요. 해석을 해보세요. 뭐를 제곱해야 4가 되냐? 이거 1단원에서 배운 거죠. 됐어요? 4의 제곱근이 x가 돼. 제곱근. 왜 제곱근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방정식의 근이니까 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죠? 1단에서 이거 많이 봤단 말이야. x를 제곱하면 4가 되는 x는 4의 제곱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플러스 2, 마이너스 2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2가 들어가도 0이 될 수 있고요. 마이너스 1 제곱해도 4가 되니까 0이 되니까 근이 두 개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1차 방정식 푸는 것처럼 x만 남겨놓고 다 넘기는 방식이 가능도 하구나. 어느 경우에? 2차항만 있고 1차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시사하는 바가 또 중요하죠. 2차 방정식의 근은 1차 방정식처럼 한 개만 나오지 않을 수 있구나. 두 개까지도 나올 수가 있구나.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기본적으로 모든 방정식은 다항함수라 그러는데 차수만큼 개수가 나옵니다. 근의 개수가. 1차 방정식은 하나가 나와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한 개 이하로 나오는 거죠. 한 개. 맥시멈 한 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은 근이 기본적으로 두 개까지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최대 두 개까지 나올 수 있는 거고 3차 방정식은 최대 세 개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차항이 없는 경우는 2차항만 존재하는 경우는 2항 정리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어. 그래서 1차원을 배운 거야. 그래서 무리수라는 개념을 배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 x제곱 마이너스 6이 0이다. x제곱은 6이다. 2항 정리하고 있죠. x는 제곱해서 뭐 6이 되는 숫자? 무리수를 모르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6도 되고 마이너스 6도 된다. 둘 다 된다. 둘 다 근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미 1단원에서 우리가 1차항이 없는 경우에 근을 구하는 방식은 이미 배웠던 겁니다. 그러면 2차항, 1차항이 다 생존해 있는 경우들도 풀 줄 알아야 될 텐데 그 전에 선생님 이 책이랑 관계없게 얘기할게요. 선생님 분명히 아까 2차 방정식은 근을 2개 이하로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2개? 1개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안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거랑 숫자만 바뀌고 거의 똑같은데라고 하시겠지만 2항 정리를 해보시면 아주 웃긴 꼬라지가 나옵니다. x라는 숫자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제곱해서 마이너스 4를 만들 방법은 없으세요. 자기랑 자기를 곱해가지고 음수를 만들 수 있는 숫자는 실수 중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가시면 허수라고 배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족시키는 x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 안 한다. 근이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이해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근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는 되죠? 무슨 얘기인지. 요거 잘 보세요. 요 개념. 됐어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숫자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뭐 여기에는 2차 방정식의 값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하는 걸 해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고, 푼다는 말은 그런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을 푼다라고 한다라고 써놨을 뿐 실질적인 풀이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 2차 방정식 얘기하다가 뭐 A, B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2차항과 1차항이 다 생존해 있는 경우에 2차 방정식의 풀이의 첫 번째 방식은 인수분해에서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4, 여기 나와 있는 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변이 0이 아니죠? 자, 이항 정리를 합니다. 자, 풀 방법 아직 우리 몰라요. 그죠? 2차항만 있는 건 우리가 이항 정리해서 풀 수 있었는데 1차항도 있기 때문에 못 푼다. 근데 이거에다 뭘 가미해보자? 인수분해를 한번 시켜보자. 그럼 x, x, 1, 3인데 마이너스 1이 가능하고 플러스 3이 가능하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좌변식을. 그죠? 자, 여기까지 됐을 때 인수분해해서 뭘 하라는 건가요? 이게 없으면 인수분해를 제대로 한 거죠. 그죠? 지금 방정식이니까 느는 0이 붙었습니다. 이 덩어리를 a라는 숫자로 보고 x에 뭐가 들어가든 말든 x-는 어떤 숫자일 거 아니에요. x에 동일한 어떤 숫자가 들어갈 때 x 플러스 3을 b라고 보면 결국은 이 식은 a 곱하기 b라는 뜻으로 됩니다. 그죠? a라는 숫자와 b라는 숫자의 곱이 0이 되는 경우는 a가 0인 경우가 있죠. 그럼 b가 0이 되든 말든 곱해서 0이 될 겁니다. 그죠? 두 번째, b가 0이면 되는 거죠. a가 0이든 말든 b가 0이면 곱해서 0이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 케이스는 a도 b도 둘 다 동시에 0이 되는 케이스일 수도 있을 수 있죠. 그 개념을 활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x-1과 x 플러스 3은 x에 뭐가 들어가서 같아질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일한 숫자 x에다가 1을 뺀 것과 3을 더한 건 같아질 수가 없으니까 이 경우에 얘는 안 됩니다. 그죠? a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누구예요? 1이죠. x에 1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여기가 0이 되면서 곱하기 4를 해봤자 0이 되는 게 맞으니까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x값이 1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a가 0이 아니고 반대로 b가 0이 되는 x값은 누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b에 마이너스 3, x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는 순간 b를 0으로 만들 수 있고 여기 a가 마이너스 4가 되든 말든 0을 곱하니까 0이 됩니다. 이 식을 만족시켜요. 즉 1과 마이너스 3이란 두 개의 근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검산해봐야 되겠죠. 답지도 필요 없습니다. x에다 1 넣어봅시다. 0 돼요. 그죠? 마이너스 3 넣어도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은 0이 됩니다. 됐죠? 2차항, 1차항이 다 살아있는 경우에 2차 방정식을 푸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두 개의 항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두 개의 항이 너무 쉬워졌죠? 1차식이 0이 된다. 1차 방정식 풀어라예요. 이 1차식이 0이 된다. x 플러스 3이 0이 된다. 결국은 2차 방정식의 풀이 안에도 1차 방정식 풀이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수분해를 해서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끊어내라 라는 뜻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게 이 말이에요. 여기 나온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말로, 이게 글로 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이해를 하면 조금 쉽죠. 근데 이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점이 있냐면 선생님이 얘기했죠. 인수분해 때도. 모든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느냐? 아니라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들도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게 존재하진 않지만 우리가 정수로 됐어요? 1, 3 이렇게 정수로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뒤에 가면은 인수분해가 안 될 때
근을 구하는 방식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크게 세 개의 포지션을 가르쳐 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 차항만 있다. 오, 씨발, 이거 뭐야. 이 차항만 있다. 정리하면 돼요. 제곱근 구하시면 됩니다. 2차항과 1차항이 다 살아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 방식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라. 그 뒤에 가시면 인수분해가 안 될 땐 또 다른 방식을 쓰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나요? 자, 밑에 내용 조금만 더 보죠. 중근? 중근이 뭐야? 절에 사는 근인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근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게 되면 그 용어 정리 좀 해주고 얘기를 하지. 자, 어떤 방정식을 풀었더니까 알파라는 값과 베타라는 값이 두 개가 나왔어요. 얘네 둘이가 서로 다르면 우리는 이걸 양근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른 양근이라 그래. 서로 다르면. 근데 공교롭게 해보니까 알파랑 베타 두 개가 나오는 게 기본인데 두 개가 똑같더라 이거예요. 둘 다 3, 3이야. 둘 다 1, 1이야. 동일한 근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죠. 왜? 왜 나올 수 있습니까? 인수분해를 해보면 완전 제곱식들도 있거든요. 아니 이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에이? 이건 얘잖아.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렇게잖아. 그죠? 근이 누가 나올 수 있어요? 1이 나올 수 있고 또 1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은 1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같은 1, 1이 나온 겁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근을 중근이라고 불러요. 중복된 근이라고 불러요. 됐나요? 무슨 얘기냐? 서로 같은 두 개가 나온 거죠. 실질적으로 한 개가 나왔지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허근이라는 개념도 뒤에서 배우실 텐데 근이 없는 경우에 아까도 살짝 보여드렸죠? 됐죠? 이런 2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저걸 아니 어떤 숫자를 제곱해야 음수를 만들어? 그런 거 없다고요. 근이 없다고요. 이런 경우는 허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근의 종류는 2차 방정식 근의 종류는 총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나올 것인가? 똑같은 두 개의 근이 나올 것인가? 아예 존재를 안 할 것인가? 고등학교 가면 존재 안 하는 게 아니고 존재하는 걸로 배워요. 이것도. 하지만 중학교 과정에서 그럴 필요 없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중근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경우에 중근이 나올 수 있다. 됐죠?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이 꼴로 나타나면 얘는 중근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어요. 인수분해. 자, 이렇게 해놓고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 앞단원인데 등호가 들어가신 방정식이 되시는 거고. 됐죠?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을 찾는 게 풀어라 라는 거였는데 우리 이 식이 좌변에 있는 놈의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을 배웠습니다. 누구죠? 그죠? 얘의 제곱이 4배 AC가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중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는 요것만 확인해 보면 되겠구나. 됐나요? 자, 이 식을 사람들마다 다 다양하게 표시를 해요. 봐. 같은 말이죠. 4AC를 이항한 것 뿐이에요. 같은 식입니다. 됐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2차 함계수가 1일 때니까 외우시면 안 돼요. 이 식을 조금 다르게 정리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죠? 양변 루트 씌운 거예요. 그죠? 사람마다 이걸 하는 방법은 다 틀려요. 쓰는 방법은. 근데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우린 이것만 잘 보면 돼요. 아까도 봤지만 b라는 숫자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제곱하면 0이거나 양수가 나옵니다. 그죠? 0 이상의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됐나요? 4는 부호에 영향을 줘요? 못 줘요? 못 줘요. 플러스 값이니까. A와 C의 곱이 됐어요? 무조건 0 혹은 양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이쪽은 0 아니면 양수잖아. 됐어요? 그럼 이쪽도 곱해가지고 0 아니면 양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됐어요? 4라는 건 플러스 값이니까 부호에 영향을 못 줘요. 무슨 얘기냐? A와 C가 둘 다 플러스거나 A와 C가 둘 다 뭐거나 마이너스거나. 됐죠? 그래야지만 완전 제곱식이 되는 추가적인 조건이 발생하는 거죠. 즉, 이차항계수와 상수항이 부호가 같으면 괜찮은데 다르면 아예 해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중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것까지도 추가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이제 나왔어. 이걸부터 설명을 하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 책을 만든 새끼 반 병신인 거지. 아이고 씨발 녹화하고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케이스죠? 그죠? 1차항이 없는 케이스. 됐어요. x제곱이 q다. q가 양수면 저렇게 제곱근 두 개가 나온다. 그죠? 또 설명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가능해요. 이 두 번째 케이스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나올까봐 선생님 말씀드리는데 선생님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야. 안 됐어. 안 됐다고요. 우변이 0이 아니에요 지금. 됐나요? 이런 케이스야. 요거 음수로 하지 말죠. 이거 완전 제곱식 아니죠? B의 제곱은 4AC 해볼 필요도 없어요. 이 차항하고 상수항이 부호가 달라요. 그죠? 완전 지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마이너스 2예요. 그죠? 강제로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런 얘기예요. 우변이 0이 아니에요 지금. 그죠? 우변이 양수인 어떤 값이 나오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선생님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를 강제로 푸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이 여기서 나오시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이 차항만 있는 케이스. 그죠? 앞 페이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 그럼 이제 나머지가 뭐야? 안 되는 케이스가 나와야 돼. 지금 안 되는 케이스 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강제로 완전 제곱식 형태를 만들어서 우변에다 뭘 넘겨놓은 거예요. 아니, 1이었으면 개 좋았을 텐데 이 새끼 뭐야? 너 절로 가, 이 씨발. 됐죠? 그렇게 절로 가 시킨 거예요. 좌변을 강제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 겁니다. 우변 0 아니에요. 되셨나요? 이 경우에 근을 어떻게 구하느냐? 똑같아요. 되셨습니까? 이 숫자를 제곱하면 3이 된다는 얘기는 이 숫자는 제곱근으로서 플러스 루트 3도 되고 마이너스 루트 3도 된다는 얘기예요. x-1이 플러스 루트 3이어도 이건 성립하고요. x가 아니야. x-1이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됐을 때 제곱하면 3이 나오니까요. 그럼 끝났죠. 마이너스 1만 넘어가면 돼요. 그쵸? 그럼 근이 몇 개가 나온 거예요? 2개가 나오신 거예요. 플러스 루트 3일 때는 1 플러스 루트 3이 된 거고 마이너스 루트 3일 때는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무리수가 근이 되신 겁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 근이 나온다면 뭐로 나오는구나? 무리수근이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해요. 이런 구분을 하는 것도. 인수분해가 되면 정수근이 나오겠죠. 아니 인수분해가 되면 x값 얼마? 1, x값 얼마? 마이너스 2. 정수근이 나오겠죠. 정수근 뭐 야구선수 이름인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리수근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또 하나, 이거 양수죠. 1이라는 값에다가 1.7 정도를 더한 거니까 이건 양수근이 하나 나온 거고요. 1에다가 1.7 정도를 뺍니다. 그죠? 크기도 구분해. 1단원에서 배웠잖아요. 무리수 크기 구분하는 것도 배웠단 말이에요.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죠. 왜? 이 식을 강제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됐어요? 됐죠? 이쪽이 또 음수면 난리가 나죠. 아니 x-1이 무슨 숫자든 간에 제곱해서 음수를 만들 방법은 없어. 지금은 양수니까 나온 거야. 근데 음수면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또 근이 없는 거야. 허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식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이면 이렇게 되고 야 너 가봐. 됐죠? 문제 터졌어요. x-1이 어떤 숫자든 간에 제곱하면 0이거나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음수가 나왔잖아. 됐어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을 만들 x-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x도 없다. 그럼 허근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어렵게. 이해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같죠? 형태가. 완전 제곱식.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놨을 때 우변이 양수면 근이 존재하는데 0이어도 존재하는 거죠. 우변이 음수면 근이 존재 안 한다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렇게 복잡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일단 오늘 요 마지막 거 일단 요까지 잘 볼게요. 요 꺼도 되겠다. 지금부터 보시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에서 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일반적인 식에 대응해서 보겠습니다. 자, A, B, C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해볼 거예요. 이제부터.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지금 문제는 이 차항계수 A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0이 아니겠죠, 당연히. 쟤 때문에 완전 제곱식 만들기가 어렵다. 묶어내요. 어디까지? 1차항까지는 묶어내요. 이거 봤어요, 전에 한번. 자, 밑에 있는 식 전개하면 위에 있는 식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A만 2차항, 1차항 뽑아낸 거예요. 됐나요?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요.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됐죠? 뭐라고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얘 제곱과 그죠? 얘 곱하기 얘 4배가 같아야 된다고요. 그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추가해 줄 식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값을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1차항 계수의 제곱 됐죠? 걔랑 4배, 지금 2차항 1이에요. A 뽑아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네모 곱하면 같아져야 됩니다. 됐죠? 그럼 네모가 누군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양변 4만 나누면 네모가 누군지 확인이 되죠? 그러면 A분의 B의 제곱에 4분의 1을 곱하면 네모가 돼요. 존나 어렵잖아. 그죠? 정리합니다. 4분의 1은 누구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A분의 B의 제곱. 이 네모입니다. 지수법칙을 보시면 A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은 누구라고 쓸 수 있어요? A 곱하기 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쵸? A, B요. 그럼 네모는 누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두 개 곱해서 제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전개하시면 어떻게 돼요? 분모 제곱하면 4A 제곱, 분자 제곱하면 얼마예요? B의 제곱. 여기 들어가야 될 숫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누가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4A 제곱분의 B가 들어가면 참 좋다. 근데 없었던 놈이란 말이야. 저 놈은 원래 존재 안 했던 놈이에요.
그럼 다시 뭐 해줘야 돼요? 꺼져. 빼줘야 되겠죠. 됐나요? 이 과정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선생님 외우게 하려면 이렇게 외우게 할 수도 있습니다. 1차항계수의 반의 제곱을 쓰시면 돼요. 반의 제곱, 반의 제곱, 반의 제곱. 지금 1차항계수가 누구예요? A분의 B죠? 얘 반. 됐죠? 분모 2 나누면 되죠? 얘 제곱. 제가 필요해요. 여기 제곱이 빠졌네. 됐나요? 걔를 넣었다 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마법과 같은 우리의 주문을 한번 외워봅시다. 1차항계수의 반의 제곱이요. 반의 제곱.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였죠? 잘 봐. 이거 다 연습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4a 제곱분의 b의 제곱. 자, 얘는 xx 되셨죠? 얘는 똑같은 거 두 개 누구예요? 2a분의 b, 2a분의 b죠. 그죠? 2a분의 b가 똑같은 게 두 개 곱해져야 저렇게 되죠. 이렇게 곱하면 2a분의 bx. 이렇게 곱해도 2a분의 bx. 두 개 더하시면 2a분의 2bx니까 원하는 대로 a분의 bx가 나온 게 맞습니다. 됐죠? 여기 눈깔 크게 뜨고 잘 봐. 자, 그러면 인수 하나, 인수 둘, 똑같은 인수가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너는 그 완전 제곱 시간에 들어간 놈이다, 안 들어간 놈이다? 나가. 괄호 밖으로 나가, 넌. 됐죠? 나갈 때 그냥 못 나가죠. A 만나서 나가야 돼요. 곱하고 나가야 돼요. 자, A 하나 약분하고 나갔습니다. 됐나요? 안 끝났죠? 뒤에 누구도 있어요? C도 있으세요. 됐죠? 계속 갑니다. 자, 그러면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 제곱은 됐죠? 아까 우리가 보던 것처럼 좌변을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또 더 나가, 다 나가. 다 꺼져. 다 꺼져. 됐죠?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c. 됐죠? 됐어요? 네. 자, 통분할게요. c는 4a로 통분하면 4ac 해야지 4a 사이야. 그럼 c가 되죠. 자, a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 제곱은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분자 어디서 많이 봤던 거다. 그죠? 완전 제곱식이 되냐 안 되냐 할 때 봤던 놈이에요. 그죠? 그냥 나오는 놈이 아닙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자, 근구할 겁니다. 근구할 거예요. 좌변에 뭐만 남겨주겠다? x만 남겨주겠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a입니다. 곱해진 a 너 죽어. 양변의 a를 뭐 하는 거예요? 나누어야 되겠죠. 됐나요? 양변의 a를 나눠서 두 개가 됐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제곱 날려야 됩니다. 양변에 루트를 씌워야 되겠죠. 됐나요? 됐어요. 자, 문제 있습니다. 이 값이 양수여야 돼요. 그죠? 0이거나 양수여야 돼. 왜? 얘는 양수죠. A가 양수든 음수든 A 제곱하면 양수예요. 근데 이 값은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됐죠? 아까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0이거나 양수여야지만 루트 씌울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쟤는 루트 못 씌웁니다. 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좌변의 괄호는 의미 없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되고요. 얘는 제곱근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무슨 성질? 루트 AB는 누구니까? 루트 A분의 루트 B랑 동일하니까. 됐어요. 그럼 분모는 2A죠. 4A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당연히 2A죠. X만 남겨주는 게 목표 아니었나요? 야, 너만 가면 되겠다. 그럼 근 다 나왔다 이거죠. X는 통분도 돼 있다요. 2A분의 B가 넘어가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B죠. 그리고 분자에 누가 붙었어요? 됐나요? 끝입니다. 선생님 지금 뭘 만든 거냐?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 보셨던 됐어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즉 A, B, C 값이 뭔지만 알면 A, B, C 값이 뭔지만 알면 여기다 갖다 집어넣었을 때 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몇 개가 나온다고요? 2개가요. 플러스일 때 하나, 마이너스일 때 하나, 2개가 나오신다고요. 정상 작동하는지 봅시다. 예시를 좀 봅시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 뭐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보죠. 근이 얼마일까? 얼마요? 2배의 2차항 계수분의 마이너스 1차항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차항의 제곱 마이너스 4배 2차항 상수항 2차항 상수항 4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에다가 16을 빼니까 없습니다. 루트 0은 0이죠. 근이 얼마다? 1 하나 중근 나온다. 왜 중근 나온다? 바보 아니면 다 알죠. 2로 묶어내면 완전 제곱식이었어요 원래. B의 제곱은 4AC랑 같아요. 0이에요. 중근 나온다고 완전 제곱식이니까. 1이 근이 맞아요. 1 넣으시면 0 되는 거 맞아요.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적기 같은 거지.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이거 집어넣으면 근이 나오는 건 맞아요. 보편적인 모든 2차 방정식에 해당하는 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물론 이것만 이해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 뒤에 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오늘 숙제 이거 증명 스스로 혼자 손으로 하세요. 바보 새끼, 욕 자꾸 해서 안 되는데 바보들이 이것만 알면 다 되니까 방정식을 구할 때, 풀 때 이것만 외워서 해요. 근데 문제를 낼 때 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저 기본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고등학교 수학가 날아갔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지금 이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이걸 내 손으로 증명해내는 게 훨씬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걸 못하면 죽습니다. 지금도 뭐 내용 조금만 길어지니까 꾸벅꾸벅 줄고 쇼를 하고 자빠져 있는데 엄청 간단한 거예요, 이 증명이. 다시 일반적인 2차 방정식에 됐죠? 최고 차항계수 A를 뽑아낸 다음에 강제로 완전제곱식을 만듭니다. 됐어요? 그래서 완전제곱식 형태가 나오게 되면 나머지 쓸데없는 것들 다 이항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만 남겨두고 좌변에 x만 남겨주고 다 넘기는 과정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x는 이렇게 나옵니다라는 공식을 유도해내는 건데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아니야. 이건 아무리 돌머리도 자꾸 보다 보면 외우게 돼 있어요.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백지에다 해볼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뒤에 2차 방정식 개념 설명이 좀 더 남았으나 잘 들어. 이걸 연습해 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이거 못하시면 게임 끝났어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강조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습니다.